설정은 어디 나오면 상단에서 이렇게 밑으로 끌으면 설정이 나오죠. 자, 한번 해보세요. 이름 제가 할 겁니다, 나중에. 자, 여기 설정 보이세요? 예, 요거 설정을 한번 눌러볼까요? 톱니바퀴 보이시죠? 그러면은 살짝 내려가 보시면은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은 디바이스 케어라고 보일 겁니다. 디바이스 케어. 보이세요? 디바이스 케어. 디바이스 케어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밑으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죠? 없어요. 없는데 다 옮겨서. 있어요. 아니, 디바이스 아닌데. 디지털 웰빙이 이건데. 배터리 및 디바이스. 그러니까 배터리 및 디바이스 디바이스 케어. 맞아. 디바이스 아니까 디바이스. 다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라는 게 다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다 있습니다. 네. 한번 터치해 보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무데나 안 됐어요. 선생님 문제가 발견. 예? 그러니까 일단 그게 켜시라고요. 디바이스 케어를 켜시라고요. 켜시면은 이런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보면은 아까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에 대해서도 나오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저는 지금 주로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벌써 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시는 분도 있고 붉은색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실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쭉 이렇게 약간만 올려보시면은 저도 보세요. 디바이스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뜨고요. 그래서 네 가지를 배터리, 저장 공간, 램, 그다음에 보안 이렇게 네 가지를 항상 점검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거 평소에 안 열어보시죠? 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케어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내가 들어와서 보고 또 뭘 눌려야 주느냐 지금 최적화라는 저런 거를 눌러주셔야 여러 가지 좀 뭐 불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제가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저렇게 검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뭐를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선생님들은 요런 거 지금 한 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보이고요. 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최적화를 누릅니다. 지금 최적화 한번 눌러볼까요? 예, 지금 최적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쭉 이러면 뭐가 감지가 안 된다, 일종 악성 앱이 없다라고 해서 완료가 나옵니다. 완료. 그러면 완벽해요. 선생님도 그렇게 나오나요? 자, 지금 최적화를 눌리셔야지. 이거를 보세요. 보안 문제가 한 개 발견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눌리시라고 하잖아요. 앱 문제 확인. 그럼 계산기라는 앱이 지금 발견됐잖아요. 예, 이걸 쓰는 거예요. 이 앱을 건너뛰기. 그냥 문제가 발견된. 자, 잠깐 기다려보세요. 예, 하셨어요? 아, 예. 설정이 설정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설정. 자, 요런 경우는 문제가 발견되었으니까 한번 설치를 해보는 거예요. 계산기를 설치를 하라고 나오는데 휴대폰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같이 이런 메시지가 지금 선생님도 뜨고 저도 이렇게 뜨잖아요. 이럴 때는 검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하면은 휴대 검사를 하면은 무슨 악성 앱이 있는지 문제가 되는 거를 자기가 다 체크를 해주거든요. 저도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네. 그다음에 저기 없으신 분들은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없으신 분들은 내 저장 공간이라고 있잖아요.
저장 공간을 어디 메모를 좀 하세요. 저장 공간을 여기 보면 저장 공간 사용이라든지 사용했는 거라든지 사용 안 했는 거를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지금 내가 사용한 게 115.2기가라고 이렇게 사용했다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을 어디 메모를 하시라고. 지금까지 해놓은 거를 사용했는 거를 메모를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좀 찌꺼기를 지우고 나서 전과 후를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찌꺼기를 얼마나 지웠는지 어디 메모를 좀 하시라고 메모를. 비교를 할 수 있게. 요걸 메모하는 얘기잖아. 예, 그 저장 공간 31.기가. 제가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얼마를 사용했다 하는 거를 좀 적어 놓으시라고. 용어가 어려워요. 좀 메모지는 없으시니까 그러네. 메모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메모를 없다 이걸 갖다 내가 현재 면을 갖다가 어디 기억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캡처를 하라고 캡처. 캡처를 하시면 되잖아요. 현재 거를 캡처. 캡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본인들이? 그렇죠. 손으로. 접속점 35분 계세요? 49분? 예. 35분? 45분. 예. 39분 계시죠? 예. 없어요. 35분 없으시는데. 자, 검사를 다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설치 삭제해버렸어요. 이게 한 게 악성앱이래 이게. 삭제해버렸어요. 예, 안 되면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예, 문제 발견이 안 돼. 선생님도 163.8기가라는 것을 어디 메모 좀 해놓으세요. 예, 그거는 선생님이 검사를 안 하는 걸로 해놨으니까 그냥 좋습니다. 자,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내 저장 공간을 사용했다. 사용했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거를 반대잖아요. 그래서 그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불필요한 걸 저장 공간을 내가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많이 사용하면 삭제해야 돼. 그렇죠. 불필요한 거를 내가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공간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가 불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진이죠, 사진. 내가 어디 가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찍으면은 전부 다가 내가 좋은 사진인가요? 불필요한 사진도 있고 잘못 찍은 사진들 제때 잘 지우시나요? 그렇게 안 하죠. 주로 우리는 찍으면은 저장만 할 줄 알았지 지우는 거를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을 관리를 하세요. 앨범 정리를 하세요. 잘 안 하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정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지우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지우게 되고요. 지금 다음에 이제 여기 과정이 책 쓰기 과정인데 그렇게 내가 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책을 쓰려고 하는 내가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재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좀 묻고 싶은 게 예. 있는데요. 이거를 그 방에다가 넣으면 방에다 넣고 사진 있는 거를 다 지워도 그 방에 들어간 건 안 없어지나요? 없어지죠. 아, 온번 사진 지우면 안 돼요? 안 되죠. 아, 그래요? 그건 내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사진, 불필요한 동영상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많이 날라오나요? 카톡이죠. 그래서 카톡에 있는 내용들을 카톡에 우리가 불필요한 내용들 내가 어떤 학습방 우리 만약에 이게 학습방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나씩 올리세요라고 하면은 올려오는 수업 때 올라오는 자료들이 뭐예요?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불필요하죠 내한테는 본인한테는
그죠? 그러면 그런 거는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빨리 지우는 거 이런 걸 하실 줄 아셔야 된다. 저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단체방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데 많은 단체방 수업이 끝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쭉 보고 필요한 거 몇 개만 다운받고 나머지는 전체 동영상 파일 전체 삭제, 대화 내용 모두 삭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용량이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한다. 카톡에 우리 뭐 아침마다 막 날라오는 것들 많죠. 저는 하루에 카톡만 한 300건 뭐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럼 그걸 불편하게 다 지워야 되고 지금도 보면은 카톡이 뭐 아침에 다 지우고 나왔는데도 벌써 18개가 이렇게 와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계속 보고 지워야 되는 거 지우는 작업을 많이 해야 안 된다. 지우고 나가게 하면 다 지워지는 그렇죠. 나가게 하면 다 지워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방에 내가 진짜 나갈 건지 어떤 분은 뭐예요? 이걸 지우기 위해서 지우면 되는 거 지우기가 귀찮으니까 선생님처럼 나가버려요. 나가고 나서 다시 또 친구한테 해가지고 날 초대해 주라 이러거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보고 불필요한 것만 지우고 특히 우리 인사하는 것들 있죠. 만약 사람 한 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반갑습니다 뭐 어쩝니다 막 인사하잖아. 그런 것들은 그날 정리만 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지우는 거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거는 우리가 앱을 막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찌꺼기 파일을 이런 캐시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앱에는. 그래서 이런 것만 찌꺼기만 내가 지워주더라도 많은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했는 거를 우리가 다 기록을 해놨죠. 네, 그럼 그 기록한 거를 자 이렇게 저도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20.5기가가 남았어요. 그럼 여기 남았는데 내 찌꺼기를 지우고 나면은 더 많은 공간이 남겠죠.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홈 버튼 누르시고요. 홈 버튼 누르시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앱이 뭐라고 그랬어요? 카톡이죠. 그러면은 카톡을 길게 누릅니다. 카톡을 길게 한번 눌러보세요. 카톡을 꾹 눌러보세요. 카톡을 꾹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셨나요? 네. 오른쪽에 보면은 I라고 이렇게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요걸 터치합니다. 터치하셨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살짝 위로 올려보세요. 살짝 위로. 39번 살짝 위로 올려보면은 저장 공간이라고 나오죠? 네. 저장 공간 나옵니까? 네. 저장 공간 터치. 그러면은 이 중간에 보면은 캐시라고 나오죠? 이게 지금 내한테 없어도 되는 공간이에요. 이게 지금 숫자가 얼마가 있어요? 많아요. 2.5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단어가 중요해요. 아니, 메가는 좀 적은 거고 기가는 큰 거예요. 어?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자 설명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내 데이터를 또 다 지우고 김상수 욕하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캐시를 삭제한다. 요거를 터치하셔야 돼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캐시 삭제요? 캐시 삭제. 요거라고 했잖아요. 요거 캐시 삭제. 요 캐시 삭제 보이시죠? 네. 네, 한번 눌러보세요. 요걸 누르고 나면 위에 여기가 제로로 됐나요? 예. 캐시가 제로. 그러니까 캐시를 찌꺼기를 이제 지웠다 이 얘기 비웠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취소 버튼을 한 번, 두 번을 해야 원위치 됩니다. 된다요? 네. 하셨어요? 여기 됐어요? 네. 자, 그럼 또 다른 앱을 또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갤러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갤러리를 꾹 누른다. 꾹 눌렸어요? 네.
오른쪽 위에 I자 보이죠? 네. 네, I자 터치. 그 다음에 뭘 찾는다고 했습니까? 저장 공간 살짝 올리면 저장 공간 나오죠? 예, 저장 공간 터치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캐시를 지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또 뒤로 가기를 2번 합니다. 1번, 2번. 또 다른 앱을 또 꾹 누르고요. 이해하셨어요? 계속 이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린더를 꾹 누르고 I를 누르고 캐시를 여기 누르는데 왜 안 넘어가요? 거기는 손대지 않는다고 요걸 누른다고 했잖아요. 이거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면 데이터 삭제하면 자기 데이터 다 날라가니까 확보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아니 이 폰이 캐시 찌꺼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모르시면은 손대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본인이 안 되면 이거 메모를 하세요. 1번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앱을 꾹 누른다. 앱을 꾹 누른다. 2번째, 오른쪽 상단에 I를 터치한다. 자, 안 되시는 분은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자꾸 해달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면 내가 모르는데 본인이 안 해보시면은 배우러 오시면 본인이 해보셔야 돼. 본인이. 자, 오른쪽 상단 I를 터치한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저장 공간 터치하고, 세 번째 뭡니까? 캐시 삭제 누르고, 5번째 뒤로 가기 한 번, 2번 누르면은 다시 원위치 온다. 요걸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가 제일 많네. 네이버.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본인이 사용을 어떤 걸 많이 하느냐. 그죠? 본인이 사용을 많이 하는 앱들이 캐시가 많은 거죠. 어떤 분은 밴드를 어제 지난 토요일날 하니까 밴드가 그분이 4점 몇 기가가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4.5기가 같으면 사진을 몇 장 찍을 수 있느냐? 1기가가 사진 300장을 찍습니다. 300에서 350장을 찍으니까 4기가 같으면 1000장 이상 찍을 수 있다. 한 1300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특히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을 다 이렇게 좋은 걸 들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물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가보면은 내 용량이 꽉 차가지고 앱을 설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워야 다른 걸 새로 또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뭐를 함부로 지우라 할 수 없잖아요. 앱을 본인들 다 쓰시는 거니까. 그럼 뭐예요? 이렇게 응급 조치로 찌꺼기만 지우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요. 뭐가 안 떴습니까? 캐시 삭제가 3번이 뭐예요, 선생님? 순서대로 하세요. 저장 공간이라고 했잖아.
지금 순서대로도 안 하고 마음대로 캐시만 삭제만 찾으시면 안 되죠. 제가 이 순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 주인이 다시 또 이걸 또 10시에 임시 저장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없어도 충분히 찾아가는데 우리가 크게 못 느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거 지워줄 필요가 있다. 심지어 뭐 우리가 폰 사고 이런 찌꺼기를 한 번도 안 지우잖아요. 그러면 막 몇 기가가 사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전체 다를 지우니까 15기가가 나와요. 그분은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용량 부족하면 뭘 사나요? SD 카드나 뭐 이렇게 USB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걸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지우니까 15기가가 생기니까 아주 안 사도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이 제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 번도 이런 걸 지우지 않으셨으면은 오늘 한번 이게 내한테 만약에 앱이 100개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0번을 해야 되죠. 근데 사실 100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자주 쓰는 앱들 본인이 아시잖아요. 아까 선생님은 네이버다, 어떤 분은 나는 밴드를 많이 쓴다,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카톡, 카메라, 뭐 우리 네이버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많이 쓰시는 앱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수업 때 이렇게 수시로 하다 보니까 찌꺼기가 별로 없어요. 저도 지금 저장 공간이 거의 지금 90% 찼거든요. 그래서 폰을 바꿔야 되는 시기, 지난 수요일도 여기서 수업 끝나고 KT 갔다 왔는데 폰을 바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년 더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꺼기를 지우고 나서 지금 많이 지웠나요? 지우고 나서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설정에 한번 들어갔어요. 다시 디바이스 케어에 가서 한번 이 저장 공간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랑 비교가 되겠죠?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몇 개 안 하셨잖아요. 적어도 한 10개 정도 앱을 정리를 하고 나면은 많이 생깁니다. 한 번도 안 해니까 모든 게다 삭제할 거 많이 있는데. 많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 많다라고. 많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적으면은 굳이 제가 뭐 하려고 이거 시키겠습니까? 뭐라고 뭐 했으니까. 고기가 어때? 예, 그렇죠. 보세요. 5기가 같으면은 사진 355, 1500장 내지 2000장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저장 공간이 그래 늘어난다라고 하잖아요.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늘어나야 되잖아요. 저장 공간이 늘어나야죠. 찌꺼기를 없앴으니까 더 확보를 하는 거죠. 유기가가 줄었고, 저 사용을 늘어난 거지. 유기가 늘어났어. 아주 앱을 덜 지웠으니까. 자, 이제 저장 공간 지우는 거는 이해하셨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걸 요 파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내 파일이라는 앱을 한번 찾아볼까요? 홈 버튼 누르시고 내 파일 한번 찾아보세요. 내 파일. 자, 내 파일이라는 앱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 파일. 앱을 우리가 새로운 앱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는 게 제일 빠를까요? 검색을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내가 이렇게 홈 화면에 갖다 놓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앱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앱스 버튼을 누르시고 상단에 검색하는 게 제일 빨라요. 내 자만 입력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내 자만. 내만 입력하면 이렇게 내 파일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맞으세요? 예, 그러면은 그 터치 하시던 거 되고 아니면 요걸 절개찾기로 해서 홈 화면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홈 화면에 이렇게 갖다 놨기 때문에 금방 터치를 할 수가 있죠. 요것도 자주 씁니다.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컴퓨터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내 PC, 내 컴퓨터라고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 파일이. 음악을 다운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음악을 들어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내 파일로 들어가셔야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파일은 중요한 겁니다. 터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터치라. 앞으로 빼려고 그러는데. 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꾹 네, 누르면 네. 홈 화면에 추가라는 게 나와요. 네. 그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내 파일에 보면은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이렇게 쭉 나오죠? 예. 내가 만약에 이미지는 뭐예요? 우리 사진이죠? 예, 동영상을 보겠다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갤러리 가서 보면 되는데 음악을 내가 다운받았다라고 하면은 보려고 하면 우리가 오디오 파일을 눌러야 보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보면 내장 메모리라고 보이세요? 내장 메모리. 요게 내 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내 저장 공간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내가 이미 사용했는 공간. 아시겠죠? 요걸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내장 메모리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아, 터치하지 마시고 자. 요거는 내용을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요걸 싹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쭉 올려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저장 공간 분석이라고 보이세요? 예, 터치합니다. 저장 공간 분석이라고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이 이렇게 이미지는 사진을 말하는 거고요. 어떤 것이 내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내용을 아시겠죠? 시스템은 뭐예요? 예? 시스템이 많은데. 시스템은 뭐지? 시스템 앱이 다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시스템이랍니다. 시스템이 제일 많죠? 예. 저도 보세요. 시스템이 170기가 시스템이 170기가. 자, 사진, 동영상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또 이걸 봐가지고는 내가 문서가 많으신 분들, 오디오, 음악이 많으신 분들, 어떤 분은 동영상이 98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동영상이 많으세요? 하니까 유튜브에 좋다 하는 거는 다운 다 받는데요. 근데 유튜브 그 다운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그거 가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시니까 막 좋은 거는 막 다운을 다 받으니까 이게 128기가 중에서 그게 90 몇 기가를 차지하더라고요. 자, 요거를 살짝 올려보세요. 휴지통에도 많이 있죠? 예, 휴지통에도 있고요. 또 조금 더 올려볼까요? 중복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복이라는 게 뭐예요? 중복이라는 게. 중복이잖아요. 이것도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내 공간에. 그죠? 그러니까 중복이, 저도 보면은, 저는 최근에 많이 지워갖고 이제 있고, 이것도 그럼 중복을 내가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복 파일이라는 것을 터치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터치를 해보면은, 여기에도 들어있고, 요도 있다. 두 개 중에 한 개를 나는 지울 수, 내가 확인을 해서 지우시면 돼. 그러면 중복할 때 아무거나 누르면 돼요? 아니요. 두 개가 있어서. 이거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저장 공간 분석을 누르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 가면 그러니까 요걸 누르신다고. 요거. 자, 그거는 지우는 거는 본인이 나중에 확인을 잘 하시고 지우세요. 예, 지금 제가 그 지우는 것까지는. 그 다음에 보면 또 아래쪽에 용량이 큰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용량 큰 것만 해도 저는 72기가예요. 용량이 큰 것만 해도. 엄청 크죠. 그래서 저런 거를 내가 큰 덩치가 사용도 안 하면서 내 스마트폰에 들어앉았다라고 하면은 빼내버릴 뿐 되죠. 사용도 안 하는 거. USB나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고 스마트폰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저도 게을러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72기가 들었잖아요. 언젠가는 저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보여주니까 쌤들이 내 폰이 뭐 저장 공간 많이 찼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안에 들은 불필요한 것만 청소를 하셔도 된다. 오늘은 하여튼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좀 다. 자, 우리가 이 사진을 보시고 일반적인 내가 찍은 사진하고 어떻게 좀 틀리나요? 뒤에가 희미한 거 배경이. 그렇죠. 배경이 흐릿하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카메라를 켜면은 카메라도 다 한번 켜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샷다만 눌렸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찍은 사람은 뭐냐면 예미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앞으로 주인공이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쓸 겁니다. 만약 사람을 제가 이현실 선생님을 찍겠다라고 하면 이현실 선생님이 주인공이야 할 때 그럼 그런 거를 주인공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주인공 반대는 뭐예요? 엑스트라잖아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래서 주인공이고 주인공 아닌 거는 흐릿하게 나온다. 집에 와서 TV 보실 때 주인공이 뭐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뒤에 배경이 흐릿하게 나오죠. 대부분이 TV 드라마 보시면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주인공을 좀 더 돋보이게 찍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자동 초점입니다. 샷다만 누르는 걸 갖다가 자동 초점은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찍었죠. 야외에 나가서든 뭐 실내에서 찍든 다 그렇게 찍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찍는다. 주인공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생깁니까? 앞에 계시는 분들 뒤통수를 한번 주인공이라고 한번 찍어보세요. 사각 박스가 생기죠. 여기 생기지 않나요? 사각이나 또는 폰 종류에 따라서 동그라미가 생기시는 폰도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한번 터치하면은 포커스를 맞춘다. 내가 내로부터 찍고자 하는 주인공까지 거리가 맞아지고요. 우리가 사진의 3요소에는 초점이 있고 노출이 있고 구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다 지나갔는데 그래서 일단 거리가 맞다는 얘기는 초점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카톡에 사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피워보죠. 왜 피워보나요? 잘 찍어졌는지 초점이 맞았나 안 맞았나 보죠. 흐릿하게 찍으면은 상대편 보고 사진 제대로 못 찍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터치를 하는 순간에 이제는 사진이 선명해진다. 초점이 또렷하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또 초점이 맞아도 내가 손이 흔들리면은 안 되겠죠. 예, 근데 일단 손은 우리는 내가 풍이 없는 이상은 제대로 됐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자, 근데 이게 터치를 하면은 기계가 한 2초 내지 3초만 기억하고는 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길게 한번 눌려보세요. 꾹 이렇게 주인공이야 라고 한번 꾹 눌려보면 뭐가 생기나요? 자물쇠가 생기죠. 예전에는 이렇게 A, AF 잠금이라고 나왔지만 지금은 자물쇠가 생깁니다. 그건 뭐예요? 자물쇠가 생긴다는 얘기는 그 정보를 잠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선생님하고 뭐 1.2m 거리를 맞추고 잠궜어. 빛 정보, 초점 정보를 잠그고 내가 이제 구도를 이렇게 찍을까, 여기서 찍을까, 가로로 찍을까 하더라도 그 정보는 안 사라진다. 내가 샷터를 누르기 전까지는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찍어요? 꾹 누르시고 찍으시라. 한번 찍어보세요. 예전에 찍은 거랑 어떻게 틀리는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찍어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깔끔하게 머리 위에까지 다 나오죠. 선이 보면은 하나도 흔들림이 없죠.
본인이 찍은 사진을 한번 보세요. 표가 납니까? 느끼지나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야외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야외에 나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첫째는 초점을 주인공, 내가 찍고자 하는 주인공을 꾹 누르고 찍는다 하는 거 잊지 마시라 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요거 샷다 한 개만 눌렸잖아요. 요거만 눌린 거를 앞으로는 주인공을 먼저 꾹 누르시라 하는 거.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 이제 이렇게 꾹 눌러서 거기를 고정을 해놓고 옆면을 찍으면 옆면이 나오죠. 고정할 때 그 모습이 아니고.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이제 모르겠어요. 여기서 눌렀어요. 누르고 딴 데서 옆으로 가서 찍었다 이러면 찍는 당시에 옆면이 나오는 거죠. 옆면이라는 아니, 거. 그러니까 처음에 터치할 때는 정말 이렇게 앞면을 찍었어요. 예, 그럼 내가 터치- 만약 옆에 가서 찍었다. 예, 그러면 예. 그- 사람이 옆면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부분, 지적이 그분의 나니까 초점이 정확히 맞는다는 얘기. 첫째는 초점. 예, 선생님 뭐 말. 그리고 이제 주인공 말고 뒤에 부분 아까 맨 찍었을 때 그거 처리하는 방법. 예, 그건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일단 그래 초점을 맞추시면은 뒤에는 저절로 흐려지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기능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사진 한 개만 하고 있잖아요. 예,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거는. 자, 지금 내가 만약 이걸 지금 우리가 거실에 있는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걸 지금 찍었어요. 어느 게 지금 찍은 사람이 어느 게 주인공이에요 하고 찍은 것 같아요. 예? 예, 돌하고 꽃하고가 같은 선상이니까 만약에 내가 선생님 주인공이 하고 이렇게 찍으면은 두 분이 만약에 같은 선상이면 둘 다 선명하게 나와요. 거리를 가지고 나오니까 거리니까. 자, 그러면 이 사진은 어느 게 주인공 같아요? 아니 대충 봐. 대추죠. 그러니까 똑같은 식탁인데 네가 주인공이야 특지의 초점에 따라서 색깔이 틀리죠. 찍은 사람이 아 이걸 주인공으로 해가 찍었구나. 아까 저기에는 꽃을 주인공으로 해가 찍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요게 터치한 거랑 안 한 거랑 틀린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찍는다. 어떻게 찍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사람 얼굴이 나와야 되죠.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위치, 똑같은 장면인데 내가 어디를 여기를 터치했을 때 하고 이 사람 배가 주인공이야, 얼굴이 주인공이야, 배경이 주인공이야. 터치할 때마다 사진 색깔이 어때요? 다 틀리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도 터치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찍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나는 배경이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얼굴만 나와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지금 이 부분만 살리고 싶다. 아니야 나는 배경이 더 중요해. 얼마든지 그거는 찍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를 한번 또 켜보세요. 자, 만약 또 한번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꾹 눌려보세요. 자, 이렇게 눌려보시면은 아래쪽에 이게 보이세요? 꾹 누르고 나면은 밑에 이렇게 해 모양이 하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인다. 그 단추를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예? 어떻게 나와요? 예? 안 뜨는데. 안 된다고요? 안 뜬다고요? 밝기가 틀려. 뭐가 안 됐을까? 밝기가 틀려. 가방에 우로 가면 밝고 좌로 가면 어두워. 안 되신 분 있나요? 이거를 화면을 눌러야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꾹 누르고 나면 이 생기잖아요. 밑에 생기해. 그러니까 적당한 데로 자, 보세요. 지금 자, 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같이 한번 설명부터 먼저 한번 들으셔야 되는데 안 들으시니까 그래요.
자, 제가 그냥 사진을 이렇게 주인공이야라고 하면은 이런 전체 밝기가 이렇죠. 근데 내가 주인공이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단추를 조금 더 밝게 찍고 싶다, 어둡게 찍고 싶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이걸 선생님들이 그냥 무조건 그대로 찍지 마시고 빛에 따라가, 사진은 빛으로 찍는 거잖아요. 빛이 어두우면은 사진 좀 어둡게 나오죠. 그럴 때는 내가 좀 밝게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내면은 항상 어둡게 나오죠. 그러면 약간 밝게. 사람, 특히 인물을 찍을 때는 사람은 어떻게 찍어요?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전부 다 얼굴을 어떻게 해요? 화장을 흰색, 하얗게 좀 분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 전부 다 스튜디오에서 찍었다 그러면은 다 사진이 화사하죠. 그러면 약간 밝게 하면 다 사람 화사하게 나오는데 어둡게 찍으면 사람 얼굴도 붉게 나옵니다. 좀 붉으스름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도 어떤 분들이 얼굴이 어둡게 나와요? 시커멓게 나와요? 역광일 때도 있지만 모자 쓰신 분들 똑같이 두 사람이 찍었는데 하나 둘 셋 찍으면 한 사람은 모자 쓴 사람 무조건 어둡죠. 그럴 때는 모자 쓴 사람의 얼굴 주인공이야 하고는 약간만 플러스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얼굴이 밝게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출 보정이라는데 이런 기능들도 있으시니까 선생님들이 찍었을 때 우리가 사진을 급하게 찍을 필요는 없잖아요. 천천히 찍으면 되는데 우리는 좋으면은 하나 둘 셋 하고 빨리 움직이려고만 하는데 천천히 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요 터치 하는 거 아셨죠? 오늘부터는 네가 주인공이야라고 해서 꼭 눌려서 찍고 터치해서 찍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우리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켜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카메라 내용도 많은데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우리 카메라 켜시면은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후레쉬예요, 후레쉬. 후레쉬인데 후레쉬가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줄이 하나 딱 꺼지가 있어요. 요거처럼. 후레쉬는 무조건 끄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요거 보이세요? 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몇 가지가 나오나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왜 사진을 찍으면 항상 한 3초 후에 찍히냐 2초 후에 찍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터치해 보시면은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 터치해 보면 이렇게 제일 첫 번째가 그냥 찰칵 바로 찍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2초 후에, 5초 후에, 10초 후에 찍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2초나 5초로 해놔신 분 제일 첫 번째 거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언제 5초, 10초는 언제 쓰세요? 멀리 있을 때. 근데 멀리 있을 때 고를 때 속으로 내가 빨리 원위치를 시켜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놓고는 찰칵하고 돌아서려고 하면서 철거덕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뭐예요? 3대4.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규격이죠.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금 3대4 또 터치하면은 9대16 1대1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바꿀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규격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래 얘기하십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이해되세요? 예. 만약에 내가 좀 더 이렇게 길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9대16으로 하면 이렇게 화면 전체가 길쭉하게 나오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찍는 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넓게 보이는 뿐이지 넓게 찍힌 거는 아닙니다. 이거랑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찍은 거고 3대4죠. 9대16하고 뭐가 틀려요? 폭은 그러니까 길이는 똑같아요. 길이는 똑같은데 폭이 틀리잖아요. 여기는 4대3으로 하면 천정이 보이죠. 형광등이 보이잖아요. 근데
4대 3으로 9대 16으로 하면은 천정이 없는 거예요. 그죠? 16이 좋은 거네요. 아니 이제 그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사진에 따라서 이제 보통 보면은 4대 3 같으면 폭이로 많잖아요. 폭으로 많다는 얘기는 어디 야외에 나갔을 때 내가 좀 하늘에 뭉게구름이 있고 막 하늘을 좀 많이 넣고 싶을 때 태화강에 가가 꽃밭이 쫙 길쭉한 넓잖아요. 넓게 보이게 할 때는 16대 9로 해갖고 넓게 이렇게 하시고요. 또 내가 만약에 영상을 좀 그제 유튜브 영상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가능하면 9대 16으로 찍으세요. 9대 16으로. 그래서 이거는 또 내가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아셔야 된다. 한번 우리는 세팅해 놓으면은 주구장창 그냥 그걸로만 찍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번에는 좀 서서 이렇게 좀 나무도 있고 뭐 어디 길쭉하게 보이는 걸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 9대 16으로 내가 좀 길게 좀 찍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4대 3도 이렇게 찍어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때 좀 바꿔 찍으시라. 내가 요번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9대 16도 좀 찍으시고요. 이해하셨죠? 네, 여기 규격이고 요거 보이세요? 오른쪽에 네모 위에 삼각형 하나 있는 거. 네, 요거는 지금 노랗게 돼가 있으신 분 있나요? 없죠? 하얗게 돼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터치하면은 노랗게 되고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갤러리에서 사진을 한번 터치해 보면은 갤러리 열리기 전에 한번 이렇게 움직이고 열리는 게 있어요. 그게 모션이에요. 찍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흰게 하얗게 놓는 게 좋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에도 이제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나무잎으로 되어 있는 폰이 있고 숫자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평소에 찍으실 때는 1로 해놓고 찍고요. 1을 터치 한번 해보세요. 1을 터치하면은 아래쪽에 숫자가 나옵니까? 요거는 몇 배로 찍느냐 배를 말하는 겁니다. 2배 망원 렌즈를 뜻하는 거예요. 멀리 거 찍을 때 우리 보통 어떻게 찍었어요? 예전에는 손가락으로 찍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내가 2배로 찍는다, 5배로 찍는다, 10배로 찍는다, 20배로, 50배로 이렇게. 그죠? 예, 멀리 거를 내가 만약 나무에 꽃이 있다. 지금 이제 3월 되면 뭐 우리 막 피잖아요. 그런 거 찍었을 때는 새가 있다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찍으시라. 근데 어떻게 해요? 멀리 걸 찍으면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 조심을 하세요. 내가 최대한 안 흔들리게 해야 되고요. 진짜 내가 멀리 거를 멋지게 찍고 싶다라고 하면 삼각대를 쓰셔야 돼요. 삼각대 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사진이 흔들린다. 자, 그게 요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0.5 또는 0.6으로 돼 있죠. 이거는 뭘까요? 광각렌즈입니다. 광각렌즈. 지금 내가 이렇게 쌤을 찍으려고 하면은 한 화면에 다 안 나오죠. 이 선생님부터 끝까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잘리고 이렇게 하면 이 잘리잖아요. 요때 0.5로 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나온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내가 모두를 다 나오게 찍으실 때는 이렇게 찍으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16대 오늘 졸업식이니까 한번 사진을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겠죠? 더 다 나오게 하려면 뒤로 가야지 뭐 제가 네, 이렇게 찍는다. 그게 예? 자, 고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셀카는 우리 여기 셀카죠. 그 다음에 요즘 여기 보면 복판에 동그라미 하나 보이세요? 예, 요거는 내가 사진을 찍을 때 그 안에 이렇게 베스트 샷입니다. 베스트 샷. 노란 선으로 딱 될 때가 가장 좋다 하는 건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금방 찍은 거를 볼 때 갤러리로 가는 거예요. 갤러리. 금방 찍은 거 보는 거예요. 이거. 예.
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기능은, 다음 우리 기능 한번 볼까요? 기능은 많은데, 한 3가지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죠? 아래쪽에 보면 사진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에 실제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기능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더보기를 왼쪽으로 쭉 한번 보내보세요. 이렇게 쭉 한번 보내보세요. 쭉 보내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더보기 나올 때까지 한번 보내보세요. 더보기까지 가면은 상단에 여기 많이 있죠? 많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래쪽에 와야 내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가져오려면 요 위에 있는 거를 밑으로 쭉 끌고 내리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뭘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뭐 다 갖다 놔야죠. 다 갖다 놓고 내가 그 기능을 배워야죠. 파노라마 가져오시고요. 파노라마 가져오시고 인물사진 가져오시고 슬로우 모션 야간도 가져오시고요. 야간도 가져오시고 예, 인물사진 없어요. 인물사진 아예 와가 있을 겁니다. 예, 와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하이프랩스 싱글 테이크 다 끌고 와요? 네, 가능하면 다 갖다 놓으세요. 다 갖다 놓으면 되지. 예. 다 갖다 놓을까요? 놨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은 올려보면 되잖아요. 음식은 뭡니까? 음식은 음식 찍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음식도 그냥 일반 사진으로 찍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음식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찍으면 더 색깔이 더 맛깔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카메라를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렌즈를 줬는데도 그 렌즈를 지금까지는 나는 처박아 놓고 사용을 안 한 거죠. 억울한 거죠. 맞습니다. 억울한 거죠. 억울하다는 느낌을 느끼셔야죠. 이제 올 봄부터는 여기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예? 자, 다 들고 오셨으면은 우리가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죠? 예,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고 다시 이제 저 카메라에 쭉 왼쪽으로 당겨서 사진으로 맞춰보세요. 사진으로.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인물 사진에 다 맞춰보세요. 인물 사진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2-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물 사진에 한번 맞춰보세요. 인물 사진. 아래쪽에 인물 사진 있죠? 지금 인물 사진이라는 기능이 없는 폰 있으세요? 없네. 다 있네. 다 있네요. 자, 인물 사진이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인물을 찍는 거고요. 자, 인물은 또 어떠냐면 아까 전에 우리 저 선생님들 뒤에를 흐리게 해주는 거 있죠. 그게 요 카메라로 찍으면은 굉장히 그 효과가 잘 나는 게 이거예요. 일반 사진으로 찍을 때는 보시면은 뒤에가 어때요? 내가 아무리 선명하게 터치해도 뒤에가 안 흐려지죠. 근데 인물 사진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이렇게요. 이렇게 하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 흐리지 안 흐리지요? 흐리셨죠? 예.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태화강 저 공원에 가서 꽃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꽃이 선명하고 뒤에 배경은 흐리게 나온다. 그걸 찍었을 때 뭘로 찍느냐? 인물 사진으로 찍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거 한 개만 잘 배우고 가시도 그동안에 안 쓴 것보다는 100배 낫잖아요. 그죠? 예. 자, 인물 사진 다 터치하셨어요? 자, 인물 사진을 터치하면은 오른쪽에 보면 이런 동그라미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요것도 기종마다 조금 차이 났습니다. 동그라미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나오나요? 동그라미에 또 동그라미 여러 개가 나오죠? 자, 블루 제일 첫 번째가 보면 블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터치하면 서투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하이키모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옵니다. 멋지죠? 못 없어요. 예, 흑백. 예.
그 다음에 반대로 배경이 검게 나오고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칼라로도 나와요. 뒤에 배경이 저런 붉은색 천을 갖다 놓은 것처럼. 이해되세요? 다른 거는 다 흑백으로 하고 주인공만 칼라로 나오게 하는 거. 그건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제가 이 동그라미 설명하는데 뭐를 아니 채취하면 전화번호 돼? 있었는데 글러치 하면 됩니까? 내거 보시면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효과 강도 보이세요? 예. 효과 강도는 지금 얼마에 지금 돼가 있나요? 7. 전부 다 그걸 5를 돼가 있는 사람은 7로 다 바꾸세요. 7로. 자, 이 인물 사진은 배경을 흐리게 할 때 찍는데 이게 장점은 뭐냐면은 찍고 난 다음에도 내가 사진을 보정 작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일반 사진은 뭐예요? 찍고 나면 끝이죠. 지금 아직 인물 사진이니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찍고 나서 끝이지만 이거는 찍고 나서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인물 사진이라는 거. 자, 인물 사진으로 하나씩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어디에 놓고 찍을 때는 가능하면 제일 앞에 블루에 맞추고 찍으세요. 블루에 맞춰갖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이현실 선생님 한번 찍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찍으실 때 뭐를 또 보셔야 되냐면은 상단에 보면은 준비되어서라고 노란 글자가 보이세요? 이럴 때 찍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너무 멀어가지고 멀면은 그 글자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저렇게 거리를 뭐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대상과의 거리를 1 내지 1.5m 정도로 유지하세요라는 말이 나오죠. 저럴 때는 찍으면 안 되고요. 노란 글자 준비되었어요 할 때 찍으시라는 거.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야 하고 터치하는 거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인물 사진을 하고서 또 지금 또 터치 안 하신 분 있죠? 안 됩니다. 대답은 금방 하시네. 이렇게 하면 배경이 사람보다 이거 돌아요. 다 찍으셨나요? 이거 역할 자, 찍었으면은 우리가 찍은 사진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찍은 사진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갤러리 있는 사진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찍은 사진 터치해 보세요. 인물 사진 너무 안 찍으시죠? 그러니까 블루에 안 놓고 찍으셨잖아요, 쌤. 예, 준비되었어요. 제가 블루에 놓고 찍으라고 했잖아요. 딱 초점 두고 이걸 초점으로 자, 찍은 사진 다 끄집어냈어요? 자, 찍은 거 끄집어내니까 일반 사진하고 뭐가 틀려요? 예? 여기 틀리잖아. 사진 틀리는 건 두 번째 치고 아래쪽에 배경 효과 변경이라고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틀린다고요. 일반 우리 사진은 이런 게 없어요. 아래쪽에 글자가 없죠. 그런데 인물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배경 효과 변경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뒤에 흐리죠. 일단 흐린 거는 인물 사진으로 찍었기 때문에 흐리고, 그 다음에 배경 효과 변경을 한번 터치해 보세요. 터치하니까 이게 아까 이 버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찍고 나서도 내가 이걸 동그라미 버튼을 터치하면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예? 다른 표현으로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효과 강도도 좌측으로 단계를 낮추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본인이 찍은 걸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느껴지죠? 예, 내가 찍고 나서도 나는 배경을 흐리게 안 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선명하게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에 버튼을 내가 조정을 해서 적용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요. 나는 흐리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7번 그대로 두시고 6번으로 두시고 5번을 두시고 하는 거는 본인이 보시고 느낌이 가장 좋은 단계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흐리게 나오니까 내가 더 선명하다는 얘기죠.
주인공이. 예. 그죠? 이해하셨어요? 네. 예. 요렇게 인물 사진을 많이 찍으시라. 그래서 뒤에를 좀 흐리게 하면은 내가 찍고자 하는 물체를 찍고자 하는 사람을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 해서 인물 사진을 많이 해서 꽃을 찍을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 꽃 찍을 때도.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찍어야 돼요?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되죠. 꽃이 이렇게 해서 멀리서 찍으면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까이 가서 찍어야 된다. 1 내지 1.5m 안에 들어가서 찍으셔야 된다 하는 거.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싱글 테이크라고 기능이 보이세요? 카메라에 가서 싱글 테이크 보이세요? 네네. 싱글 테이크 보이세요? 네. 요거는 뭐냐면 내가 10초짜리도 있고 15초짜리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메랑 동영상, 필터 적용, 그 다음에 콜라주, 크린샷 몇 가지 한 5가지 요즘은 5가지 종류를 이렇게 별도로 나는 동영상만 찍었는데 자기는 플러스 5가지를 이렇게 등분해 가지고 다른 영상을 또 보여줘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싱글 테이크로 해서 15초 동영상을 쌤들이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10초가 나오면서 오른쪽에 플러스 5가 있죠. 요걸 누르게 되면 15초를 찍게 됩니다. 자, 사진을 다 찍었으면은 방금 우리가 옆에 있는 요걸 한번 터치해 보세요. 예? 3대 4는 뭐라고요? 사이즈가 3대 4는 사이즈는 그거는 선생님이 3대 4를 정했으니까 3대 4가 나오는 거고요. 그 사이즈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사진을 검색하셔야죠. 아니. 자, 사진을 찍은 사진을 한번 불러내 보세요. 기다려보세요. 15초, 10초 동영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동영상을 찍으시라고 했잖아. 제가 15초 내지. 찍었어요? 네. 갤러리 사진을 불렀어요? 네. 불러니까 일반 사진하고 뭐가 틀려요? 여기 나오지 않나요? 요렇게 나오죠? 여기에 싱글 테이크 6이라는 얘기는 요걸 터치를 해보면은 이렇게 빨리 감기 동영상 또 다른 것들이 각각 만들어 주잖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계가 만들어 준 거라고. AI가 이렇게 콜라주도 석장 한 장, 두 장, 세 장. 내가 자기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 준다고요. 그죠? 괜찮잖아요. 이 기능도 굉장히 괜찮아요. 6가지를 나는 동영상 하나만 찍었는데 자기가 빨리 감기 15초를 빨리 감기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흑백도 만들어주고요. 흑백도 그래서 요 싱글 테이크도 잘 사용을 하시면은 좋은 정보들을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사진에 대한 거를 더 선생님들이 배우고 싶어 하시면은 제가 4월 6일부터 여기서 야간 수업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오시면은 좀 더 사진 찍는 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습을 좀 많이 할 거고요. 좀 더 깊이 있게 할 겁니다. 같은데 그 용지에는? 네? 용지에는 야간? 예, 야간입니다. 4월 6일 매주 목요일 날 야간에 제가 수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 몇 시요? 여기 없던데. 야간 7시. 아니 여기 수강 못. 그 유인물에 다 지금 신청 이미 다 신청 끝났지 않았나요? 아니 안 끝났어요. 아니 요 유인물이 없는데 여기. 여기 없어. 여기 있지. 있지. 하여튼 뭐든지 모르면은 없대.
야간에 보면 있어요. 나 야간에. 야간에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선생님들이 있다 걔가 알았지.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야간. 예, 나는 신청했어. 주간에 해야죠. 야간에 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저도 야간에 목요일 날 2시간 하고 금요일 날 또 저 동구에 가서 4시간을 해야 되는데. 주간에는 해야죠. 야간 몇 밑에 줄여요? 스마트 웹 이거 말입니까? 야간이. 아니요. 폰으로 사진 찍기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게 야간에 제일 밑에 있잖아요. 전문가처럼 스마트폰 사진 찍기. 19시부터 20시 50분까지. 나도 이거 했어. 자, 또 넘어갈게요. 여기에 기능들은 많은데 이 기능을 다 하려면 시간 너무 걸리니까 여기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보이세요? 요거는 우리가 꼭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파노라마는. 예,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태화강변 찍을 때는 파노라마나 신불산 산에 갔을 때는 저 파노라마 기능을 꼭 아셔야 돼요. 뭐 바닷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파노라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파노라마를 잘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찍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자, 파노라마 다 오셨어요? 자, 파노라마를 오면은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0.5가 있고 1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 0.51이 있는데 내가 파노라마의 효과를 하려고 하면은 가능하면 1이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쌤이 그때 장수에 따라서 1이 좋은지 0.5가 좋은지는 다 찍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실내에서는 0.5로 하면은 별로 느낌이 안 나요. 1로 한번 해보세요. 1로. 네, 1로 해서 자, 이거 찍을 때는 이렇게 세로로 하는 게 아니고 파노라마는 뭐냐면은 사진 2장을 붙였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진을 따로따로 해가 이렇게 붙였고요. 지금은 뭐예요? 길게 찍는다. 가로로. 어떻게 첫 번째 한 장을 찍고 내가 여기서 전체 다 나오게 하려면은 샷터를 2번 누릅니다. 시작에 한 번, 끝날 때 한 번.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시작하고는 쭉 이쪽에 장면에 가서 여기서 끝내겠다. 자,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길쭉하게 나오죠. 이해하셨어요? 이런 사진들이 의외로 우리 태화강 같은 데 가면 내가 사진 찍으면 돼요. 좁게 나오잖아요. 좁게. 근데 태화강 꽃밭이 쫙 길게 있는데 이쪽 다리에서부터 태화로부터 해가지고 꽃밭까지 내가 찍고 싶다 이게야. 그래서 사진이 2장이나 또는 3장이 겹쳐졌다 생각하고 찍어보시면은 훨씬 배경이 멋집니다. 무슨 다리 장면, 다리에 불꽃 이렇게 불이 비치는 장면이라든지 뭐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현대중공업부터 출렁다리 있는 데까지 쫙 나오게 한다든지 뭐 바지에 가서 항구 전체가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장면은 다 파노라마로 해야 멋지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부분만 나오면은 멋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마는 할 때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은 높이로 가야 되겠죠? 거기 선이 나오죠? 선생님 가로로 찍는 했잖아요. 예? 문태철 선생님 가로로 찍으시다. 가로로. 찍을 때 같은 수평으로 안 해주면 어떻게 생겨요? 바닷가 가서 이런 데서는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볼게는 안 보이잖아요. 크게 안 보이고. 크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이만 보겠다 하는 거예요. 예. 크게 보는 거는 내가 사진을 크게 만들어야죠. 전시회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벽에 길쭉하게 돼가지고 사진들 있죠. 예, 그런 거는 다 파노라마로 찍었거나 아니면은 맥카트를 해서 합성을 했거나 그렇다. 가로로 찍으셔야 멋이 있습니다. 세로로 찍으면 아무 표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파노라마는 너무 길게 찍으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사진 한 2장 또는 길어야 3장, 2장 내지 2장 반 정도로 딱 이렇게, 예, 그 정도로 좀 틀리게 나왔어요. 예, 지금도 보면은 이렇잖아요. 시커먼 부분만 빼고 나머지 사진이잖아요. 예, 요렇게 보시면은 좋다.
요 움직일 때 특히 바다 같은 데는 수평선을 똑같은 높이로 내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움직이잖아요. 이어 찍고 내가 좀 밑으로 찍었다 하면은 수평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곡수 파도 친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움직이실 때 보면 이게 테두리가 나타나잖아요. 찍고 이러면 지금 선이 보이죠. 같은 카메라 높이로 가서 내가 딱 찍어야 똑같은 이 수평선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저 테두리를 잘 보셔야 된다 하는 거. 그게 궁금했어요. 선생님. 찍는데 이걸 찍었어요. 그럼 까맣게 돼요. 예, 그거 나중에 상관없어요. 까만 걸 한 번 더 예, 그러죠. 누르고 또 그러니까 사진 샷다를 두 번 누른다. 예. 그래서 요 움직이실 때 요 안에 요 테두리 안에 꼭 들어가게끔 찍으시라 하는 거. 그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쉽게 뭐 다른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요렇게 한번 두 번 찍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물 사진하고 그 회전 까닝은 하면은 안 되고요. 그러면은 사진이 이렇게 둥글게 나옵니다. 둥글게. 자, 그 위에 기능들도 많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말로만 제가 드리고 나중에 요 자료만 제가 우리 방에다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요것만 나중에 올려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우리 카메라 이제 원래대로 사진에다가 한번 맞춰 보세요. 원래대로 사진에다가 한번 맞춰 보세요. 맞추셨나요? 그래 놓고 여기에 설정을 한번 눌러보세요. 설정. 왼쪽 상단에 설정이 있죠? 예,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게 설정이라는 것은 여기 사진에 맞추지 않으면은 이 설정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설정에 가실 때는 가장 기본이 사진이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에 지금 QR코드 스캔 있나요? 예. 선생님. 왜 다른 데로 갔어요? 카메라 여셔야죠. 카메라. 설정. 근데 설정 가기 전에 사진으로 맞추시라 했잖아요. 자, QR코드 스캔 프리와가 있죠? 요즘은 QR을 찍을 때 다른 거 필요 없이 일반 카메라로 저렇게 QR코드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우리 로또 복권도 일반 사진기 그냥 갖다 대면 바로 당첨됐다, 낙첨됐다 바로 뜹니다. 그 다음에 또 약간 올려보겠습니다. 워터마크 보이세요? 불이 켜졌어요, 꺼졌어요? 이거 끝이에요. 네. 이거 켜신 분은 요걸 켜놓으면은 사진에다가 전부 다 요즘 글자가 나와요. 어디서 무슨 기계로 찍었다, 언제 찍었다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나와야 좋은데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게 나오는 게 왜 좋아요? 선생님 언제 말씀하시는 어디서 찍었다 이러면. 사진은 원래 다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친구 뒤에 이래 올리면 올리면 다 나옵니다. 나중에 그 분명히 자 보이는 대로 셀피라는 거 여기 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끄세요. 예, 꺼졌어요. 예, 꺼주세요. 예, 보이는 대로 셀피라는 것은 불을 꺼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끄시라고요. 자, 또 올려보겠습니다. 자, 수직 수평 안내선 보이세요? 네. 여기에는 불을 켜주시고요. 위치 태그 켜주시고요. 위치 태그는 이거 정보를 노출하는 겁니까? 위치 태그를 하게 되면은 내가 사진을 어디서 찍었다 이렇게 보세요, 선생님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찍은 사진이 이 갤러리잖아요. 이거를 내가 사진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위로 떼면은 위치가 나와요. 어디서 찍었다는 정보. 그래서 이 정보를 내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진 보내면 보낼 때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예. 이걸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사진을 공유한다 그러면은 요 옵션이 있어요. 사진을 카톡으로 보낼 때 옵션에 누르면은 위치 정보를 지금은 포함한다 돼 있는데 내가 위치 정보를 빼버리면 돼요. 문자로 보내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게 좋지 않나요? 모르는 것보다. 남한테 보내는 일이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위치를 다 나오게 했고 만약에 내가 남한테 보낼 것만 위치를 빼고 보내면 되죠. 뭐 약속하시나요? 항상 패시. 어디 위치 알려주기 싫은 것들이 많으신가 봐. 자산.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위치를 언제 찍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위치를 해놓는 게 좋고 나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떤 파고도 이거를 예? 아니요, 치우세요. 지우라.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나는 위치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처럼 이렇게 하면은 사진을 터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전국 어디에서 찍은 것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요. 어디 가서 어떻게 사진을 찍었다. 예? 사진만 누르면. 예, 그렇죠. 사진만 터치해가지고 사진만 터치하고 위로 씩 밀면은 갤러리 가가지고 밀면은 위치가 나온다. 오늘도 만약에 이게 이 중구 평생학습관이잖아요. 앞쪽에 보면은 울산시 중구 중앙동 90에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진만 터치해가 위로 이렇게 쑥 문 떼면은 한마디로 위로 씩 밀면은 어디서 찍었다 하는 게 다 나오는 거고요. 아까 저게 여기에 워터마크에 불 켜는 거 있죠. 요것도 만약에 워터마크에 불을 켜게 되면은 사진에 어떻게 나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선생님들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세요. 제가 불을 켜고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으면은 요렇게 나타나요. 요렇게 갤럭시 뭐뭐로 찍었다 몇월 며칠 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면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워터마크는 이게 좋을 때는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주도 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찍는 거는 전부 다 거기다 제주도 나오게 글자를 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안 와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설정을 빼겠습니다. 워터마크를 빼겠습니다. 자, 보이는 대로 셀피라는 거는 이거는 아까 불을 끄라고 했는데 이거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만약에 이걸 불을 켜고 한번 해볼게요. 보이는 대로 셀피 불을 켜고 사진을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불을 끄고 또 찍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보이는 대로 셀피고요. 불을 켠 거고 사진을 글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불을 끈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진이 좌우만 차이가 있는데 실제는 이 글자가 바로 나오느냐 뒤에 글자가 반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셀카는 보통 우리가 언제 찍어요? 어디든 도착하면 기념적으로 인증샷 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 중국 평생학습관 왔으니까 중국 평생학습관 간판 나오게 찍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거기다 불을 켜놓으면은 글자가 전부 다 거꾸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불을 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올 때는 다 불이 켜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제 인증샷 올린 거 보면 다 뒤에 글자가 거꾸로 돼가 있어요. 그거는 전부 다 그 불을 안 끄고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거는 꺼야 된다는 거. 저도 이 수업 때 자꾸 껐다 켰다 하면서. 자, 요번에는 요 촬영 방법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촬영 방법. 촬영 방법에 보면 이것도 기종에 따라서 촬영 방법이 없다고요?
불이 안 선생님은 지금 저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까만색에 흰색은 나이 드신 분은 잘 안 보입니다.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못 바꿔요 지금 해놓고.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음성에 지금 불이 켜졌죠. 이거는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샤타를 말고 김치 또는 스마일 음성 찰각 이렇게 하면 찍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찍어보세요. 불이 켜지신 분들. 뒤로 가게 해가지고 하면 일단 요 불을 3개 다 켜고요. 3개 다 켜고 한번 카메라로 나가보세요. 원래 어디 촬영부터 이것도 볼 켜놓을까요? 다 켜시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을 질문하시지? 김치 공부자가 사람 항상 나보고 있거든요. 자, 불을 다 켜고 한번 찍어보시라고. 음성으로 한번 해보세요, 음성. 김치. 이어서 찍겠다. 저어서 김치 켰는데 이어서 찍혔어. 자, 이렇게 음성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스마일 또는 김치 하면은 김치 이렇게 찍혀요. 근데 그거 예. 프로에 놓고도 됩니까? 예? 프로. 프로도 됩니다. 아, 프로도 됩니까? 프로도 해볼까요? 김치 여기서 찍히네. 안 되네. 프로는 안 되죠. 원래 프로도 됐는데. 프로는 안 되더라고요. 촬영. 인물 사진은 돼요. 예? 인물 사진도 돼요. 예. 인물 사진. 돼야 되는 자, 음성으로 하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요거? 이게 뭐예요? 추가 버튼. 여기 우리 샷다 버튼이죠? 네, 그 추가. 요게 플로팅으로 내가 한 개 더, 이거는 둥둥 떠다닙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왼쪽에 갖다 놓고, 이렇게 왼쪽에 갖다 놓고 엄지로 내가 혼자 찍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이걸 쭉 당겨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기 밑에 그냥 집어넣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내가 이렇게 또 끄집어내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들어갔다 나왔다 됩니까? 네. 예. 어떤 분은 이게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뭔가 앞에 거슬린다라고 해서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필요하시다는 분도 있으니까 얘는 필요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셀카를 어떻게 찍으세요? 셀카. 본인 셀카 한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찍는지 한번 볼게요. 김치. 자, 뒤에 선생님들 셀카 한번 찍어보시라고요. 내리세요. 손가락 지킵니다. 손가락 안 찍으면 내려야지. 김치. 그냥 손가락만 갖다 대면 돼. 김치. 지가 인식을 자, 셀카 찍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내 손을 카메라에 보이도록 한번 하면은 자동으로 찍혀요. 그리고 셀카 찍을 때 절대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팔을 딱 뻗으세요. 가깝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리만 크게 나와요. 최대한으로 뻗으세요. 최대한으로. 최대한 뻗어가지고 머리 적게 나오고 하고 손바닥을 카메라 보이게 하고 나서 빨리 내려야죠. 나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은 안 나옵니다. 찍히는 계란이 딱 붙여서 손바닥으로 보입니다. 팔을 쫙 뻗어서 찍으셔요. 뻗어서. 그죠? 그리고 뻗어가지고 각도를 약간 들어요. 이렇게. 얼짱각도. 약간 들어가지고 손목에 스냅을 줘가지고 살짝 얼굴 쪽으로 당겨. 예, 얼굴 쪽으로 손목, 이 상단을 살짝 당기시라고. 예. 그러게 딱 쳐다보면서 하이 이러면 딱 찍힌다고요. 저걸 가르쳐 줬는데. 아, 그래요? 가르쳐 주는데도 지금 헤매시.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하시고요.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갤러리 활용하는 거는 제가 못 알려드리겠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갤러리 한번 열어보세요. 갤러리. 책을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아니 앞으로 갤러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얼짱으로 갖다 놓고 갤러리 한번 열어보세요. 내리고 손바닥 내려야지 손바닥까지 찍으라고. 갤러리 한번 열어보세요. 갤러리 가세요. 자, 갤러리가 요번에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갤러리 딱 열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보이나요? 예. 요즘 달라진 게 뭐가 있던가요? 갤러리를 여니까 파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사진 없다라고 느낀 적 없으세요? 공유 그건 모두 보기. 갤러리를 안 열어보시는가 봐. 공유 앨범.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안 나오나요? 이렇게 나와요. 자, 내가 앨범을 다 볼라. 자,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이현실 선생님 질문하신 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래쪽에 보면 사진이 있고요. 앨범이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사진은 뭐냐면 날짜 순으로 보여주는 거고 앨범은 내가 방별로 보여주는 거다. 근데 사진이 그러면 두 장이에요, 한 장이에요? 한 장입니다. 앨범에도 내가 만약에 최근 항목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사진에도 가니까 오늘 날짜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한 군데 지우면 두 군데 다 지워진다. 이거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앨범 내가 방별로 앨범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세로로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나요? 저렇게 나오죠? 손가락으로 오므려 보세요. 오므리면은 손가락으로 오므리면은 이렇게 한 번 더 펴면은 3개, 한 번 더 펴면은 2개. 자, 지금부터 연령대 파악하겠습니다. 2개로 보시면은 경로당. 요거는 노인복지관. 한 개로 보면은 청년. 아시겠죠? 예, 청년. 우리 김윤혜 선생님이 청년이니까 다 청년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봐야 선생님들이 뭐가 편하냐면은 방 이름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자, 최근에 바뀐 게 이거예요. 항상 모두 보기를 눌려줘야만이 모두 보여주는데 이걸 할 때마다 터치 안 하려고 하면은 아래쪽에 요 보면 줄 3개 보이시죠? 예, 요걸 터치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서 요 보고 싶은 앨범 선택 있죠? 여기에 불을 꺼 주셔야 돼요. 요걸 끄고 나면은 뒤로 가게 보면은 아까 전에 그 메시지가 안 떠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여기 더 보기 해가지고 아니 아래쪽에 줄 3개. 아래쪽에 줄 3개. 예. 설정. 그래갖고 자, 지금 그 메시지가 안 뜬다는 얘기는 그 메시지가 안 뜬다는 얘기는 잠깐만요. 없어요. 손대지 마세요. 그 메시지가 안 뜬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안 하신 거예요. 자, 그거는 또 별도 문제예요. 자, 일단 갤러리를 가보세요, 갤러리. 자, 이렇게 이제 그거 있으신 분들은 해결됐죠? 네. 그 다음에 이 방을 보여주는데 이제 습관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앨범으로 보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이 방을 보여주는데 방 이름이 어떤 가나다 순서, 알파벳 순서, 아라비아 순서대로 안 돼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건드리겠습니다. 요 위에 예, 위에 점 3개 한번 눌러보세요. 상단에. 정렬 보이세요? 예, 김정렬 말고 정렬 누르시면은 지금 정렬에 이름 직접 대가 있을걸요? 그걸 갖다가 이름 가나다 순서대로 하세요. 가나다 순서. 예, 그렇게 뭐 예전에 학습 한번 하셨던 분들은 다 대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방 이름을 한번 올려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가나다 순서 또는 영어는 알파벳 순서대로 쭉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나중에 찾기가 쉽다고요. 나중에 이제 사진 꾸미기나 우리 다음 과정 책 쓰기로 하게 되면은 이 올려 보시면은 이런 방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진다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책 쓰기 과정 신청하신 분은 뭘 해야 되나? 필히 앨범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진 정리 쫙 해가 오셔야 다음에 뭐 사진 꾸미기 등 할 때 내가 사진을 금방 가져오는데
꾸미게 합니다 하면 무슨 사진을 가올지 그 망설이다 보면 못 하러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앨범을 정리를 지금부터 다음 수업이 언제부터죠? 3월 15일부터가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좀 앨범을 정리해 가지고 본인 사진, 독사진들 좀 정리 쫙 해놓고 본인 사진이 많이 필요하고 가족 사진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사진 합성을 해야 되니까 뭐 시를 만약에 썼는데 여기다 내 사진을 넣고 싶다, 여기다가 가족 사진 넣고 싶다, 뭐 이런 거 하려면은 그때 가서 내 사진, 가족 사진 찾아달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좀 하시라는 거 신청을 하신 분. 예. 자, 요렇게 앨범 정리 이해하셨죠? 예,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3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